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이 사건 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등의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많이 개선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은 포착되지 않은 위기가구의 비극이었습니다. 사회 공공부조의 허점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실효성이 있을지 김민혜 기자입니다.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른바 수원 세 모녀에게 행정의 손길은 끝내 닿지 못했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내역은 없었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까닭에 관할 지자체도 이들의 상황을 몰랐습니다. 현 복지 서비스 체계 안에서 보듬지 못한 사각지대가 또다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위기가구를 더 찾아내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위기정보를 39종으로 더 늘리고 맞춤형 복지급여를 안내하는 제도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에선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 한라인 전화번호가 생겼고 복지 서비스 비대상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등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수급자 선정에 발굴주의 시스템을 본격 도입하게 된 계기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었습니다. 증평 모녀 사건, 성북동 네 모녀 사건 등 이후로도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빈틈을 메우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이른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확산하거나 위기가구 범위나 정보 가지수를 늘리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부산에서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지는 등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만큼이나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돌아가기 위한 인력 보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지금의 복지 시스템으론 한계가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는 겁니다.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연체되자 건보공단이 지난해 6월부터 8차례 지자체에 정보를 알렸지만 위기 상황 파악은 13개월이 지난 뒤에야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료 16개월 이상 체납자만 약 50만 명, 체납 변수만으로는 우선 발굴 대상에서도 밀렸습니다. 최종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는 비위 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매뉴얼 변경 이런 것들은 금방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찾아내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결국 이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해 서비스 복지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 서비스가 동반이 된 더불어 복지는 권리란 인식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합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계속 개선돼 왔습니다. 그런데도 수원 세모녀 사건 같은 비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운 취약계층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느끼는 이들도 많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과정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건강보험료를 1년 4개월 동안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수원 세모녀. 급여 신청은 물론 상담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모녀에게 이 제도는 그림의 떡이었을지 모릅니다. 취약계층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더니요. 가장 큰 이유는 절차에 있었습니다. 주소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그 뒤를 이었는데 수원 세모녀 사례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심사에서 떨어진 사람들 가운데 20%가량이 탈락 이유를 알지 못할 정도로 난해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강운석 씨는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위해 관공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야 했습니다. 일할 능력이 없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도 없이 걸으라 그래요. 지팡이가 없으면 또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못 걷고 밑보이면 저도 이제 마이너스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루하루 생계가 걱정되는 이들에게 심사 기간은 너무나 깁니다. 한 2달 기간 걸렸죠. 그 48만 원 갖고 살아가려죠. 안 가면 또 빌리고 가게지도 빌리고 여기 음악 사주고 공짜로 얻어먹고 공짜로 한두 번이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떼봤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부터 부채 증명서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서류도 종류가 다양한데 여기에 1년치 거래 내역 등 관공서에서 임의로 요구하는 서류도 많습니다. 수원 세모녀처럼 몸이 불편한 경우라면 타인의 도움 없이 신청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수원 세모녀처럼 등록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복지 공무원에게 수사권이 있지 않은 이상 위기가정을 추적하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습니다. 현장 대응 인력 부족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위기가정을 추가로 찾아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 복잡한 선정 기준 등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에겐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4번, 5번씩 발굴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발굴되면 항상 똑같은 얘기를 들으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이 선정 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와서 반복적으로 절망만 주고 떠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취약계층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삶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복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사회적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한 수원 세모녀 사건. 정치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앞다퉈 약속했습니다. 복지 대상자들 그리고 고군분투하는 복지사들의 답답한 마음을 뚫어줄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텐데요. 나경열 기자입니다. 8년 전 송파 세모녀의 비극은 우리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극명히 보여줬습니다. 정치권은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고 송파 세모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넓어졌고 건보료 체납과 단수 등 위기 정보를 통해 취약계층을 사전에 찾아내는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만으로는 수원 세모녀의 비극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고 있어서 실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송파 새모녀법의 허점, 우리 복지 시스템의 허술함이 8년 전과 같은 비극을 불러온 겁니다. 정치권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대통령부터 사각지대를 줄일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복지 정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주거지를 이렇게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당도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지원의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법부터 바꾸도록 할 거고요. 야당도 취약계층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순탄히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으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며 복지 예산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5조 6천억 원 줄어든 임대주택 관련 예산과 완전 삭감된 지역화폐 지원 예산 등을 언급했는데 정부가 약자 보호엔 관심이 없는 근거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정말 의문이 될 정도.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 결정, 예산 결정이 나지 않도록. 국회는 8년 전에도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될 대책은 이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연합뉴스 TV 나경열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문제, 시스템이 문제일 수 있지만 모든 원인을 시스템 탓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발굴 시스템이 계속 촘촘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직접 찾아낸 위기 가구는 133만 3,927명으로 2017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더구나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추가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들이 세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는다고 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세모녀가 발굴 시스템에서 스스로 소외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모녀가 왜 숨어 살아야 했는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아시다시피 빚 독촉 때문이었습니다. 압박해오는 채권자들을 피해 스스로 사회보장제도 밖에서 머문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대책만으로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이유입니다. 세모녀 사건은 지병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가족 전체가 빈곤 속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런 가정일수록 제도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결국 고리 사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인데요. 더욱 빚의 굴레 속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물가 고금리 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돈줄이 막힌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 밖에서 돈을 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금리 상황에서도 이미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린 서민들이 급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 사기명 피해 신고 및 상담 건수는 9,238건에 달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해 25.7%나 늘어났습니다. 고금리와 불법 채권 추심 신고는 각각 85%, 50%나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말부터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함께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역시 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인해 나온 정부의 대책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빚에 대해선 개인 회생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자체에선 채무 조정을 해주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같은 곳을 운영도 하는데요. 정부 약자들 입장에선 이런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월 5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해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된 가구는 작년 6월 기준 73만 가구에 달합니다. 행정안전부에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국민도 작년 말 기준으로 24만 명이 넘습니다. 복지 위기 가구는 우리 주변 도처에 있는 셈입니다. 모든 빈곤을 국가와 사회가 다 책임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약자를 위한 공공의료를 늘리고 불법적인 고리 대부업과 추심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빈곤의 함정, 빈곤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땅에서 공존해야 하는 이웃입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